네, 헬로 차이나 새로운 뷰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박준현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셔서 아무래도 긴장되실 것 같은데 오늘 주임님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을 테니까요. 마음 놓고 오늘 준비해 주신 스토리 쫙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주식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중국의 전력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2000년부터 중국의 전력 사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2004년 4억 킬로와트에 달하는 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2005년부터 중국의 발전 설비 용량은 매년 100기가와트씩 증가하며 2007년 7.13억 킬로와트를 기록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5년 동안 중국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약 350기가와트로 이는 중국 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고 2002년까지 50여 년간 전체 규모와 맞먹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총 전력 설비 용량을 합친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생산 용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그 화력 발전 중심의 그 진원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력, 원자력, 풍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런 전원 구조 때문에 그 석탄 운송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도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과 풍력 발전으로의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국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006년과 2007년 그 2년 동안에 100%에 가까운 성장률을 좀 보이면서 중국 정부의 그 풍력 발전 장려 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고 향후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빠르게 그 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자원 부족과 전력 수요의 증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그 발전 사업은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석탄과 수력 발전에 그 의존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개발 가능한 수력 발전 중에 3분의 2가 서부 지역에 좀 분포를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석탄 매장량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산서, 섬서, 내몽고 그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그 지역 전력망 구조를 좀 강화하고 지역을 연계하는 그 전국적인 전력망 구축하는 것에 중국 정부는 지금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중국은 아직은 1인당 GDP는 높지는 않은데 그 13억 이상의 그 내수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등을 하면은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백색가전 같은 경우도 세계 1위가 하이얼전자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이 전력이 보급이 되면서 그 성장률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는데 눈부신 발전을 보이지만 아직은 꽃피지 않은 중국의 전력 사업이라는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 기업으로 중국 내에서 어떤 기업을 볼 수 있을까요? 풍력 얘기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관련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중국의 전력에 관한 그 종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해 전기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름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좀 생산하는 전기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해 전기그룹이 그 중국 장비 제조업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그룹 중에 하나고요. 그 설비 플랜트, 사업 총 수주, 현대 장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공정 설계, 그리고 제품 개발, 설비 제조, 플랜트와 기술 서비스가 이렇게 하나로 일체화가 되어 있고요. 주요 제품은 오랫동안 중국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발전 설비 공급 업체 중에 하나고요. 국제시장에서도 매우 그 지명도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인이 쓰는 전기의 4분의 1이 상하이 전기의 그 발전 설비에서 나온 것이고,
네, 중국인이 쓰는 엘리베이터의 5분의 1이 그 상하이 전기가 만든 것이다.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상하이 전기는 그 기업 규모와 제품 그 규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13억 인구의 전부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전력 발전소 전력 공급, 뭐 배전, 그다음에 중공업, 그리고 레일교통, 뭐 전기,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뭐 엘리베이터 이런 쪽도 상하이 전기가 꽉 잡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이런 12개의 그 주력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가장 그 아무래도 전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중이 큰 게 이제 발전소 설비가 이제 그룹 전체 매출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그 중국에서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 부분입니다. 복청 지역에 약 3억 위안 뭐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억 위안 정도의 홍연화 지역 프로젝트, 그다음에 CAP 1400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건설 허가가 난다면 프로젝트 추진에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마샬 플랜이라고 불리는 뭐 1대1로 프로젝트가 좀 다들 뭐 유명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런 1대1로 전략 추진이 좀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가의 그 인프라 건설이 늘어나고 송배선 사업 부분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1대1로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이죠. 예, 철로로 다 있는 그 사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도 수혜가 되고요. 또 전력 설비를 만드는 기계,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도 아주 또 중요한 사업 부문이네요. 그러면 우리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우리가 그 전력하면 생각하는 한국전력과 이 상해전기그룹이라는 회사가 같은 사업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전력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7.93조 정도고요. 오히려 그 상해전기그룹보다 8조 가량이 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대륙의 이미지, 그러니까 한국보다 좀 크다, 뭔가 이렇게 많다, 크다,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보통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저희 생각인데요. 약간 상해 전기그룹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8조 정도가 지금 작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에는 18.3%로 한전에 비해서 한 약 6% 정도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견고한 펀더멘탈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대로 차트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한국전력의 경우 일목으로 봤을 때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 곧 구름대로 좀 들어가는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해 전기그룹의 경우에는 좀 구름 위를 좀 꾸준히 날아가는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한국전력의 원전 네네. 산업이 말씀하시죠. 한국전력의 원전 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좀 가격 이슈나 아니면 새로운 원전 확보, 저희 뭐 영광이나 뭐 울시안 뭐 이런 쪽의 원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도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런 새로운 원전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상하이 그룹이 원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가동 중이고요.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좀 혜택을 좀 많이 좀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22개의 원전 수준이 50개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1대1로 패키지로 묶여서 원전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그 현재 형성이 되는 이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세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그 주식 장기적으로 보면 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15,000원대에서 4만 원 수준 내외에서 계속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고 뭐 방어주인 만큼 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해전기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하는 주식으로서 주가의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은 유틸리티 주거든요. 근데 상해전기그룹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성격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주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좀 카테고리를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아무래도 발전적인 발전을 하고 전기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좀 배전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틸리티적인 성격도 굉장히 좀 많다고 좀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상해 전기 그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룹사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자회사들이 지닌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요. 각자 지니고 있는 그런 취급하는 품목도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삼성도 예전에 그룹사였던 것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좀 모아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헤비하고 좀 메탈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기 송전하는 부분도 담당하고 기계도 담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전기그룹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요. 가격적인 측면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프로젝트가 60여 개 나라 총 40억 명을 아우르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1,760조 원을 좀 투자할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 가열차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건설 및 제조 설비 그리고 주변국의 전력 공급 사업 등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이 좀 필요한 일이고요. 이러한 국책 사업에 관련해서 끊없이 좀 확장이 가능한 기업이 아무래도 상해 전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발전을 위해서 1,000만 유로를 출자해서 독일의 에어로딘 토탈 설계 기술을 사들였고요. 국내 산샤 건설 총공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해상 풍력을 중점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한편 지멘스와도 지금 IGCC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2009년까지 환영그룹의 궁극의 첫 IGCC 발전기 연구 설계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수 담수화 설비 연구를 좀 중점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최초의 만톤급 해수 담수화 메인 설비 공급업체로도 지금 굉장히 좀 이름을 좀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좀 다양한 먹거리를 찾고 국유기업으로서의 국가사업의 그 첨단에 서 있는 상해전기그룹이 아마 매우 좀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 하는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로 투자하는 가격은 제시해주지 않으시고요. 분석만 좀 들어봤습니다. 상해전기그룹. 대륙의 힘을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느끼죠. 네, 역시 그런 궤에 동참할 수 있는 큰 기업입니다. 중국의 1대1로라는 정책과도 좀 동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상해전기그룹 오늘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기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리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